나는 직장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공부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리고 기간 단축이 꼭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를 잘 하진 못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 전공을 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경영을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결국에 상대평가라는 점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경영으로 한다는 게 결국 나쁜 건 아니지만 학습자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점의 신 배승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런 대졸자 전형과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이 왜 도대체 경영학으로만 다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볼까 합니다.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학점은행제라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이제 대졸자 전형, 그 다음에 편입, 이런 걸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전문학사, 그 다음에 학사, 이런 이제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학이기 때문에 그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학점은행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학점은행제도 전공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왜 이 대졸자 전형과 편입하는 분들은 거의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경영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으로만 다 진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경영이라는 전공 자체가 절대 나쁜 전공이 아닙니다. 분명히 장점이 있죠. 일단 100%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전공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이 가장 많다는 거, 이거는 뭐 추정을 불허하죠. 그리고 독학사로도 학점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을 굉장히 최대한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전공이 바로 경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입 준비하는 분들이나 대졸자 전형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큰 메리트로 다가오겠죠. 한 가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이 학점은행제는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개강반에 들어가는 내 학습자님들과의 경쟁을 통해 가지고 등급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점수가. 편입이랑 대졸자 전형이 다 경영 이런 분들이 만약에 다 경영학으로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내가 개강반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뭐 경영 필수 과목인 경영학 개론이나 경제학 개론, 인적자원관리 뭐 이런 것들의 과목을 들어가 보면 다 나와 같은 경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 사이에서 내가 피 터지게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물론 학교보다는 낫습니다. 학교보다는 온라인으로 하니까 오픈북도 가능하고 뭐 그렇지만 결국에 상대평가라는 점을 항상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경영으로 한다는 게 결국 나쁜 건 아니지만 학습자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졸자 전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성적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나는 직장 때문에 지금 일단은 뭐 공부할 시간도 많이 없고, 그리고 기간 단축이 꼭 나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공부를 잘 하진 못했는데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 전공을 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로 경영을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대졸자 전형하는 분들에게는 경영 전공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왜냐면 학점은행제 그거 말고도 경영이 아니더라도 온라인으로 기간 단축할 수 있는 전공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깊은 상담을 통해서 이제 맞는 전공을 좀 찾아드리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경영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만큼의 국룰적인 전공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특히나 대졸자 전형 그리고 편입, 이렇게 학점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경영이 오히려 나한테 쥐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참고를 해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대졸자 전형, 이런 편입, 이런 분들은 뭔가 이제 인생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젊은 분들이 또 많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깊은 대화를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더 어떤 거에 좀 관심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간호대를 준비하면서 내가 사회복지 쪽으로도 관심이 있어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경영 이런 거 하지 말고 사회복지 전공으로 해라 라고 해서 안내를 드려서 사회복지 자격증도 따고 대졸자 전형으로 이제 지원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보통은 대졸자 전형할 때 사회복지 전공으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간 단축이 경영만큼 불가하고요. 그리고 독학사라든지 뭐 이런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실습이라는 과목이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160시간을 실습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사회복지 전공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 하지 않지만 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증도 관심이 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은 사회복지 전공이 정말 최적의 전공입니다. 왜냐면은 이 사회복지 전공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과목을 들어가는 분들이 성적 관리를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왜냐면 내가 A를 받나 D를 받나 똑같은 사회복지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성적 관리를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점은행제는 뭐라고 했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공을 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경영에 비해서 같은 노력 대비 받을 수 있는 전공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학습자님마다 상황 따라서 좀 깊은 상담이 들어가고 나에게 딱 최적화된 학습 설계를 받고 어떤 전공을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상담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뭐 블로그라든지 이제 간혹 가다가 저랑 상담하는 분들이 뭐 다른 곳에 상담을 받고 왔다 이런 분들이 다 무조건 경영으로만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학사님도 내 인생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는 시기니까 이제 학습 플래너의 말만 듣고서 이제 하지 말고 그 말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좀 근거를 따져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다 경영을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렇지 않다. 꼭 그게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제 이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거나 카톡 채널 학점의 신으로 연락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